데일리 브리핑. 네, 지난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와 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ABC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안병찬 CPA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기반시설 투자와 고용에 관한 법, 이게 과연 어떤 법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 투자 및 고용에 관한 이 법안은 정확한 이름은 이제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인데요. 그런데 이제 혹시 미 주류 방송이나 유사 미디어를 이제 접하게 되면 다른 명칭을 또 들을 수 있어요. 이제 네. BIF. 그래서 Bipartisan Infrastructure Framework 또는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이라고도 말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같은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제 그 미국 내 투자법인 이제 Invest in America Act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원에 있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정을 거치면서 명칭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제 117번째로 미국에 이제 의해서 제정된 미국 연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하원을 이제, 통과한 이 법을, 지난 11월 15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이제 법으로 이제 발효가 되게 됐는데요. 이 법안은 이제 내용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연방 지원을 통한 이제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또 고속도로 안전, 자동차 운송업체 관련, 이제 연구, 위험물질하고 이제 철도 프로그램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해서 약 7,150억 달러 인프라 패키지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온건파와 진보적 민주당원 간의 이제 의회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지금 많이 부족한 이제 브로드밴드 액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깨끗한 물이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걸 갱신을 위해서 자금을 더 포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기반시설 투자하고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 이제 수정안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개명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번에 이제 확정된 것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확정이 되어서 향후 5년 또는 그 이상 동안 계속 이제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법안에 담긴 예산은 결국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네, 지금 우리 운전하시면서 다니면서 보면은 사실 그 도로가 좀 이렇게 부실한 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죠. 네. 네,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연방 정부는 이제 자동차와 이제 트럭을 지원한 도로 공사를 해오긴 했었는데, 네.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이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는 이제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이용자, 이외에 이제 Non-Motorized Transportation, 예를 들면 이제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적으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배럴을 이용하는 이용수단인 스크로 같은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도로 확충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매년 14억 4천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전거 도로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라든지 산책길을 유지 보수하고 추가 건설하는데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각 커뮤니티마다 그런 도로들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도로를 각 커뮤니티 간에 연결해서 자동차 없이도 이런 non-motorized transportation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고속 열차 이런 것도 마련이 되면 좋겠는데요. 네, 당연히 철도 관련된 것도 이제 다 들어가 있어서 예. 그 속에는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나 그런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건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 별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곳,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에서는
이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많이 좀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투자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이제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에 이번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것이 39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돼 가지고 899억 달러가 투자가 될 계획인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역사상 죄송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고 지금 이제 밝히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도시의 메트로가 아시다시피 낡아서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네. 또 이런 느슨한 유지 보수는 결국은 이제 뭐 탈선이라든지 또는 뭐 운영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낙후된 이제 시스템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같은 데 방문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수단들이 상당히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현대화를 시키는데, 그런 큰 이제 투자가 되고, 그런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계속되는 것은 이번에 이제 대폭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이 대중교통 수단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연대 또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패키지 쪽에도 이 대중교통의 지금 상황을 개선하고 이러는데 아주 대폭적으로 899억 달러가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LA 쪽은 그 지하철 노선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뉴욕이라든지 뭐 워싱턴 DC라든지 이런 데에 대중교통 수단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집중이 될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뭐 버스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이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되고, 네. 뿐만 아니라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현대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지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법안에는 인터넷과 관련돼서 적지 않은 이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최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기술의 최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망이 한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습니다. 정말 많이 뒤져 있어요. 뭐 후진국입니다. 네, 운전해서 다니면서 전화가 끊어지는 것도 경험해 보시고, 그런 거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방대한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미국에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타워를 건설하는데도 그 지역이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긴 한데요. 네. 한적한 뭐 지방 지역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 도심에도 연결이 맺지 못하는 것이 많은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특히 이제 팬데믹 때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래서 리모트 워크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애를 먹은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650억 달러를 인터넷 연결하고 액세스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그냥 대부분인 425억 달러 정도가 브로드밴드 확장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네. 브로드밴드에 확장 투자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데 그 도로를 이렇게 확장해서 4차선은 6차선, 8차선 이렇게 늘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브로드밴드 이제 확장이 이제 각 주정부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네. 그 주정부에서 이런 확장 공사를 하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또 뭐 인터넷 등 이제 통신망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42억 달러는 저소득층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30달러짜리 바우처를 부상 지원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런 미국 역사 가장 큰 브로드밴드 관련 포괄 투자는 현재 4차 산업의 중심인 여러 기술이 적용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쪽으로 좀 투자가 많이 좀 이루어져서 전화 사용이라든지 또는 랩탑 들고 그 컴퓨터 사용하는데 우리가 좀 더 그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그 업로드를 하잖아요. 업로드를 하는데 이 광대역이 너무 이렇게 약하면은 업로드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이것만 그렇죠. 이것만 개선이 돼도 아마 정보 전달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모바일로 모여지고 있고 생활이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통신망이 없이는 거의 지금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 기술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기술의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져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속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연방 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이 또 하나 있죠. 소위 이 더 나은 건설법 이런 제 법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 The Build Back Better Act인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대처 방안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채무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 뭐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 정부에서 풀었는데요. 그 결국은 그것이 다 국가 채무이기 때문에 이런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미국은 아시다시피 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경우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또 미국 정가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는 상원에서 이 법안 관련 이제 커미티가 있어서 그 커미티에서 아마 그 양당의 그 커미티 멤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조정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것 조정하자 저런 걸 조정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하원에 통과된 이 The Build Back Better Act가 그대로 법안으로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 적지 않은 부분이 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원을 통과하고 또 다시 하원을 통과해서 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법안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그 지금 기후에 대한 대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그 이슈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첫째는 이제 변화하는 기후의 그 극심한 더위, 그리고 이제 추위, 그리고 폭풍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지하철 그리고 이제 다리와 같은 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것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년 전인가 한 3년 전 된 것 같은데요. 캐나다를 여행을 하는데 그 곳곳에 도로 공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도로를 공사를 많이 하는가 그랬더니 캐나다는 그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그 겨울에 그 얼었던 것이 녹고 그러니까 도로가 많이 이제 소실이 돼서 그렇겠죠. 네, 그것을 여름 내내 또 공사를 한답니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캐나다가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미국도 저 북쪽은 엄청나게 춥고 또 아시다시피 폭풍도 오고 허리케인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사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진이 가장 큰 그 우려인데 산불도 많고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지진이 일어나서 도로 소실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수리하고 그런 것이 이제 좀 뭐 소실이 덜 되게 막고 이런데 이제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이 기후 변화를 좀 막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인해서 자꾸만 이제 온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둘째로 이제 포커스되는 부분은 이제 전기 스쿨 버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전역에 다니고 있는 그 스쿨 버스들이 전기 스쿨 버스로 이제 다 스위치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작동이 되고 결국은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우리가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지금 뭐 가스가 있는 가스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가스 스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가 가스를 쉽게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제 충전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75억 달러를 2030년까지 50만 개를 건설하겠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전기 충전소가 있다면 또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전력망을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전력망 개선에 이제 650억 달러를 투자해서 결과적으로는 전력망을 개선하고 충전소를 늘리고 전기 스쿨버스를 늘려서 지구 온난화에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심한 그 어떤 더위나 추위나 폭풍으로 인해서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로나 다리 같은 걸 보수하고 또 소실된 거를 수리하는 이런 데에 이제 자금이 투입되는 그래서 이런 투자는 결국은 기후 변화에 대체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제 공사를 다 하려면은 이 재원이 이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자들과 기업들의 증세안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국가의 재정 적자는 좀 심각하죠. 그렇죠. 사실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재정 적자가 심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2배, 3배 재정 적자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 해소 방안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그 법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또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이 그러면 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인데 지금 이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부자들과 대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런 그 안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저소득층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EITC 그러니까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들에게 이제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지원해주는 텍스 크레딧 이런 것들은 이제 연장을 해주지만 이 세법의 이제 골자는 10억 이상의 소득 올리는 대기업의 최저세율을 15% 부과한다. 그러니까 최저세율을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정부에 우리가 개인 세금 부과할 때 주정부에 내는 세금을 공제를 받는데, 이것이 현행은 지금 1만 달러까지밖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8만 달러로 올려서 그것을 공제를 받게 하고, 이게 이제 좀 복잡하니까 이제 큰 그림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사 주식을 재구입할 때 1% 썰차지를 차지한다든지, 일종의 세금이죠. 그리고 이자 비용을 공제받는데 그것도 제한을 둔다든지, 그리고 이제 외국에 투자를 해서 포린 텍스 크레딧 받는 것에 대한 이제 제한을 둔다든지, 또 이제 국제 간의 소득 이전을 세금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투자해가지고 생긴 이익에 대해서 그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Net Investment Income Tax Credit, 그 텍스의 면세점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자들에게 이제 세금을 더 추가로 부과한다 그랬는데, 부자의 개념이 1천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입니다, 연.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5% 부과한다든지, 또 뭐 그린 에너지, 뭐 전기차 텍스 크레딧, 리타먼트 플랜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을 좀 더 징수해서 지금 재정 적자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플랜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증세에는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기업만 포함이 되고. 네. 그렇죠. 고소득자하고 대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네. 또 이제 저소득층들에게는 이제 하우싱 크레딧이나 이런 것을 주고, 혜택을 주고, 또 IRS 같은 서비스를 이제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했습니다.